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SK증권연구원 미국 증시는 5차 경기부양책 부결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뉴딜 펀드와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정책 모멘텀이 증시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IT 업체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정도 긍정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로 미국 기술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15일부터 공급을 금지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중 분쟁으로 화웨이 부품 수급이 막힌 자리를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가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지난주에만 6.1% 상승을 했다. 반도체 현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미중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 등이 국내 IT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주도군이 주춤하면서 IT에 대한 관심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IT 관련주와 K 뉴딜주 관련주를 주목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그린 뉴딜주, 디지털 뉴딜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주말에 우리 코스피가 2396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게 이제 정배열 51선 200일선이 정배열을 보이고 51선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단 한 가지 코스피는 요렇게 이제 M자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상단부에서는 좀 매물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요. 부채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쌍봉의 저점 이탈이 이제 매도 신호거든요. 셀.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보면 구름대도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51선, 200일선이 하단에서 지지하고 있어서 다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 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중요한 거는 요럴 때 지금 지금 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떨어져서 하단 앞에 부분 하단에 있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많이 하락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락한 그 종가에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때도 꽤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코스피가. 이때도 결국 시가저가 어느 때도 매수를 해도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되수록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일단 우리 시장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코스닥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가 이제 고점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코스닥이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코스닥에 최근에 이제 뉴딜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매수 주도 세력을 보면 개인들만 유일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수급을 좀 유인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한 그런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스마트한 그런 머니들이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매도를 하고 하락을 할 때는 매수를 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제 공포에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 수급을 이렇게 보면 지금 금융투자도 연일 1,000억씩 매도를 하고, 투신도 지금 1,000억,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투신이 54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꽤 많은 양을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는 기관의 수급을 특별하게 기다릴 게 없다 이런 의미로 비춰지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같은 경우는 다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중에 지난주 목요일 날은 외국인과 같이 이제 금융투자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뭐 일부 매수가 뭐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한 2, 3일 동안 연기금도 한 금요일 날 판 거에 비하면 한 2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투신은 뭐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꽤 많은 물량을 금요일 날 매도를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면 기관들이 다소 뉴딜과 관련된 그런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관련 종목의 뭐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그 기관 매수세가 있는 K 뉴딜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급 매매함에 있어서 기관들의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일부 뭐 셋업 현상이 일어나고, 또 거래량이 상당히 적고 개인이 일단은 뭐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충분히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가격에 조정을 받은 그 이후에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매매를 이제 눌림목 매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면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이때는 뭐 조금 이렇게 있다가 되게 이제 이럴 때서는 거래량이 이제 폭발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거를 이제 텐트업이라고 하거든요. 텐트업.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에 최소한 수급이 없던가 뭐 거래량이 없으면 하락하면서 뭐 조정을 겪을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기관들이 일단 펀드나 ETF 관련해서 중요한 뭐 KD 종목들을 뉴딜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함에 있어서 좀 그 개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매수를 기관들이 쭉 하다가 일단 2, 3일 동안 뭐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요럴 때 이제 쫓아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기관들이 좀 일부 매도 또는 더 이상 안 사주면 이렇게 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5일에서 뭐 7일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다렸다가 가령 뭐 주포가 뭐 투신이건 뭐 이런 쪽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셀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매수 창구에 매수세가 등장을 하면, 이때 이제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이때는 이제 셀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어도 이렇게 일단 팔 사람만 다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타이밍을 잘 생각을 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에서 11일 지금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투신 뭐 그동안 많이 뭐 기관들이 우리 증시를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종목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N을 수량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140만 주, 투신이 한 20만 주 사서 일단은 그 매수 상위에 오른 뭐 그런 상황입니다. HMN 이 기업은 전에 이제 현대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뭐 이슈가 있는 게 24,000 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아시아 유럽 항로에 모두 투입했다고 뭐 13일 날 밝히면서, 일단 그 관련 종목에 뭐 매수가 유입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뭐 차트가 큰 산을 하나 만들었었고, 최근에 이제 뭐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이게 뭐 일단은 M의 형태에서 지금 고점을 막 돌파를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고점 돌파 시점에 이렇게 뭐 기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일단 이 거래량을 초과하지 않은 그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금요일 날도 뭐 아래 꼬리가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의 매수 세력은 일단 외국인하고 뭐 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뭐 기관이 매수를 하고 일단 정고점을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뭐 해운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훈풍이 불고, 그 다음에 뭐 대우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관련 배들을 지금 총 뭐 말은 대우조선해양 7척, 삼성중공업 5척, 총 12척을 인도받아서 이게 이제 현재 10호선까지 모두 만선을 기록했다, 뭐 그런 언론 기사가 있고, 이제 추후로도 일단 그 이러한 안정적인 물류 환경이 뭐 조성이 되고, 이런 환경이 좀 개선되어진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투신 등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 뭐 기관 주도 종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일단 매수를 이렇게 하다가 일단 매수가 멈추면 이렇게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급히 뭐 월요일 날 뭐 일부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뭐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현재 일단은 요 거래량 이하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투신이 매수에 참여하는 날 그때 이런 식으로 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중이나 주말에 일부 기관들의 매도세를 보면서 매수에 참여하는 뭐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이렇게 상승 후에 한 뭐 7일 동안 눌렀어요. LG 디스플레이를. 요때 이제 성급하게 뭐 기관 매수를 쫓아간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참 동안 고생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관이 매수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뭐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조정을 겪었죠, 깊이. 그런 이후에 지난주 목금에서 이제 기관들이 일단 매수를 했고 그 전부터 일단 요 지점부터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사주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때 상승은 이제 기관이 뭐 주도를 했지만 일단 기관이 안 사주면서 뭐 조정을 겪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해서 이제 3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성급하게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쫓아갔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뭐 낭패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기관이 매수에 참여하는 그 시점에 어떤 고점을 돌파하는 뭐 그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 수급이 괜찮다 해서 이때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했다가도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날은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요새 뭐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종목으로 계속 그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 주기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일단 그 매수를 하는 게 불필요한 조정에서 마음고생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기관이 매수에 뭐 정점에 달했을 때 이 주가가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때 이제 성급하게 매수해서 따라가는 것보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7일 정도 이렇게 눌렀어요. 누르는데 뭐 기관의 매도도 일부 출연을 했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기관이 아닌 내부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다시 이런 그 텐트업 현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급이 기관 같은 경우 이렇게 거래량이 꼭지에서 고점일 확률이 큽니다. 이때 이제 쫓아가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관의 거래량이 최소화되고 가급적 기관이 뭐 소폭이나마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외인들이 수급이 일부 도와준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최소한 이만큼의 뭐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상위 종목으로 뭐 투신 뭐 기관에서 매수를 한 뭐 그런 종목을 보면 뭐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네페스, SK이노베이션, 뭐 상신 EDC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을 뭐 중점으로 해서 잠깐 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거래량이 요거로 볼 수 있죠. 여기 상승 중에 뭐 최대 거래량이고 일단 이 거래량을 초과하지 않는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면 뭐 지속 보유가 가능하다. 최근에 뭐 기관들이 뭐 대량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추세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아까 그 뭐 텐트업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5일선이니까 5일선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거래량 이 그 기준 거래량의 캔들의 중간값 요것만 뭐 손상을 이게 5일선이네. 5일선을 일단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음봉에 이렇게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일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후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량을 줄여나가고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한 4, 5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도 개입을 했는데 조정이 일단 거래가 거의 안 되네요. 안 되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일단 기관들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다시 텐트업 현상으로 이렇게 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그 10,000원대에서 일단 최대 지지를 뭐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최대 거래량은 요거죠, 요때. 그래서 요 캔들이 일단 강의 세력이 뭐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10,000원대 이상이 가면서
일단은 요새 일단 거래량도 줄고 일단 기관들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일부 매도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이제 텐트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관이 이렇게 매수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이때가 매수의 적기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매수의 주체가 일단 외국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뭐 개인들이 네임태그한 종목은 아니어서 좀 다소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거래량이 이렇게 뭐 증가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 현대오토넷, 오토에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준 거래량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금요일날 뭐 장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거래량, 이때 기준 캔들이라고 보면 이거보다 이제 뭐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친 게 맞고요. 그래서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때 그 이 고점에서 매수한 세력이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요 거래량에 이제 추가를 해서 뭐 거래량을 증가를 해서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기에는 요새 뭐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기관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힌트는 요 고점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얘네들이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최소한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요때 이제 요 텐트업 현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요런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세력들의 역할이 이렇게 뭐 지수가 뭐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 요 캔들을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뭐 자금을 이렇게 뭐 더 많은 양을 사기도 좀 그렇고, 얘네들도 이제 평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팬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서 뭐 기준 요 팬들을 완전히 깨는 그런 하락이 발생을 하면 일단 매물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거든요, 위에. 그러면 자기 의도대로 이 그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또 상승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저가를 이렇게 방어를 하는 뭐 이런 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아래 꼬리를 아래 꼬리를 빨간색으로 일단 표시할게요.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지지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래 꼬리를 보고 이렇게 매수에 참여하는 뭐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뭐 주 관심사는 기관이 뭐 성급하게 고점에 샀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안 산다면 과연 이게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때 산 세력들이 바로 하락을 한다면 전부 다 손실로 나올 텐데, 이 손실의 경우 가령 이 물량들이 뭐 손절로 나오기 는 힘들고,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하락을 용인할 것인가. 보통 보면 요 캔들의 끝까지는 뭐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전고점이기도 하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 지지세도 일부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하락에 뭐 지지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신 E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 초에 뭐 이슈가 일부 있어서 상승을 했다가 좀 눌림을 많이 받았어요. 한 2, 3주 동안. 이게 이제 주요 이슈가 삼성 SDI 2차 전지 각형 캔 생산 점유율 뭐 90% 달성했다 해서 국산화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관련 사항이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뭐 일부 개인들한테 뭐 네임택 받은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상신 EDP 뭐 차트로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때 이제 장대 뭐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그 기관들이 매수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일부 매도를 하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요 지점부터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머리를 딱 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때는 또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 기관의 어떤 수급이 상당 부분이 지금 들어온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요때가 이제 기준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니면 요때 이제 장기간 조정을 받아서 요때가 이제 기준 거래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 종가 기준 금요일날 뭐 유지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요것도 이제 텐트업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성급하게 이제 쫓아간다고 하면 이제 물릴 수가 있고, 아직 그 고점이 돌파가 안 됐어요. 14,900원. 그래서 이 윗부분에 일부 매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건 편하게 뭐 가격이 나는 뭐 12,000원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이제 중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이렇게 다음 주에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하락을 일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물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기관 또는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 뭐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에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하고 뭐 기타 뭐 우리 그 코스피나 뭐 코스닥은 뭐 커플링 현상이 아니고 뭐 디커플링 현상이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외국 나스닥이 빠져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상승을 하고 일부 그 코스피도 뭐 조정을 덜 받는 뭐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지금 개인의 어떤 매수에 의해서 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개인이 일단 뭐 지난번에 정고점이 아직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손해본 개인들도 많이 있고, 추가적으로 개인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수급 공백으로 해서 이제 급락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 공백 시에 뭐 기관이 뭐 받쳐주기라도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지지가 가능한데, 일단 그 기관들도 지금 자금 여유도 없고, 대신에 요새 뉴딜 관련 종목의 지수 편입 예정에 따라서 일부 종목을 뭐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하단은 개인의 힘으로 뭐 지지가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뭐 가격이 상당히 여의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중요한 힌트가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고, 혹시 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뭐 손정희 회장의 콜옵션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일단 나스닥이 심하게 변동성을 보일 그런 확률이 큽니다. 일부 뭐 나스닥이 부러지면 일단 달러 지수가 뭐 일부 올라갈 수도 있고, 원달러 환율도 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끔 가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런대로 증시를 상방으로 이끈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그 나스닥의 어떤 변동성에 일단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장이 많이 부러져서 아침 시가에 뭐 공포를 끼는 그런 장이 도래한다고 하면 수급이 우선하고, 뭐 뉴딜이라든가 요새 RD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그런 쪽에서 제가 뭐 소개시킨 뭐 그런 종목 위주로 뭐 거래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지금은 뭐 롱텀으로 가져가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승 중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부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상위 1% 여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